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지금 흐르는 내가의 물이 막지를 않고 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장마를 대비해서 이곳에서는 지금 현재 밑에서는 지금 현재 개천이 이 내가가 잘 흘러가도록 이제 그 정리를 했고, 저 앞에서 지금 현재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막지 못하고 탁한 모습으로 있는 이 다리 밑에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제목은 세 번째 유튜브 방송, 윤석열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태극 FM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 안보관, 통일관 철학을 알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누구인가? 첫 번째 방송은 2023년 2월 6일 날 제가 첫 방송을 했고요. 첫 번째 방송을 할 적에는 이 멍텅구리 자유우파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질타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좌성향에 가진 사람이 우파로 위장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6월 9일 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도 이런 그 멍텅구리 이런 얘기를 사정없이 했었죠. 오늘 세 번째 유튜브 방송, 윤석열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 제도 개선위원회 박인환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좌파들이 물고 뜯고 있습니다. 박인환 위원장께서 국민 70%가 문재인이 간첩인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100% 가운데 30%만이 문재인이가 간첩인 것을 알고 70%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민주당 그쪽에서 지금 박인환 위원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문재인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건전한 대한민국 하나의 인권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인환 위원장은 국민 70%가 문재인이가 간첩인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변호사님과 더불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고용주 변호사께서는 몇 년 전에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형사와 민사가 있었는데 형사 1심에서는 무죄였고 2심에서는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2년이 됐는데 30 형사재판, 그러니까 고용주 변호사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민사재판도 1심에서는 손해배상 3천만 원, 그러니까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3천만 원을 물어야 된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도 3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변호사께서 얘기한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한 얘기가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됐고, 그리고 민사재판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가 누군지 아직도 헷갈리고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 30년, 정치부 기자 25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문재인이나 노무현, 김대중 이런 사람들처럼 당선이 되고 나면은 상대 측 후보를 적정선에서 고소 고발도 전부 취하해버리고 적정선에서 묻고 사바사바 하면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태국 FM은 그전에도 1차에서 방송해드린 거, 2차에서 방송해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왔을 때 검찰총장 취임사 그리고 검찰 가족에게 보냈던 인사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프린트를 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했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태국 FM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도에서는 쩍 하면은 입맛 따시는 소리, 뚝 하면은 호박 떨어진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이에 대해서 윤석열이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윤석열이의 집념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집념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시험을 구술을 했다고 하는 거. 물론 우리 시골에서도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을 이렇게 그냥 그 노숙을 통하지 않고 그냥 사법시험을 보게 됐었습니다. 검정고시 하듯이 말이죠. 우리 시골에서 사법시험을 6번 떨어진 것은 봤습니다. 우리 동네 그때 당시 저 초등학교 다닐 적 무렵인데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그 사법시험을 6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6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한 50줄에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 나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골에서 그냥 논객으로 이렇게 남아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9번째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 보통 사람 같으면은 4-5번 하면은 그만 접습니다. 그러나 9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구술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집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집념의 소유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서울대학교 그 법학대학원을 법대를 다닐 적에 그때가 이제 80년도 그 전두환 대통령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법대 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했는데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때 학생 때 재판관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가 봅니다.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모의 재판이죠. 형식적인 모의 재판이죠. 재판을 하는데 검찰 측이 있고 변호사 측이 있고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윤석열 현 대통령은 아마 재판관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의 재판에서 윤석열 그 재판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데 그 권성동이가 살고 있는 강릉 애갓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집념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가 있었을 때 윤석열 앞에 자기의 그 상관이 이영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아마 그 이영렬을 통해서 적정선에서 댓글을 국정원 그 댓글을 아마 그 무마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이영렬을 대받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주지청으로 이렇게 갔었죠. 여주지청으로 이렇게 한직으로 몰리게 되면은 보통 연희 사람들은 옷을 벗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옷을 벗지 않고 여기저기 가다가 아마 대전이라고 그러죠. 대전에 있다가 박영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탄핵을 맡았던 박영수가 윤석열 현 대통령을 파견 검사로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정말로 그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파견 검사로 와가지고 근데 한동훈이가 그 밑에 있었고 말이죠. 잘하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이가 잘하니까 3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1년 좀 지났나요? 2019년 7월 25일 날 검찰총장으로 이것도 검찰의 빅4라고 하는 그 과정을 넘겨서 중앙지검장도 빅4 가운데 하나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을 할 적에 한 2년 동안에 자유우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장 그리고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정말로 굵직굵직한 분들 한 120명 정도를 전부 구속시키고 그 나머지 이제 쉽게 말하면 표현이 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잔챙이까지 다 하면 한 500명 정도를 구속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렇게 2년 동안 잘하니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집념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집념이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캐릭터는 뭔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 지난 6월 28일 자총이라고 그러죠. 자유총연맹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어조를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토막연설로 그런 6월 28일 조총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축사했던 그 내용 이상 가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그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죠. 우리 소위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만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자유총연맹에서 했던 그런 내용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신문사 그리고 방송사 얘들이 와서 취재를 하지 않고 넘기다가 이번에 이제 자총에서 기념식을 하니까 안 올 수가 없겠죠.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총연맹에서 축사한 내용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멍텅구리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캐릭터는 잘못한 것을 보면은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뭔가 이쪽 저쪽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는 이런 캐릭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게 당부한 내용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를 모릅니다. 그리고 왜 저럴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교육부의 문제 말이죠. 뭐 조직국장인가 사무국장을 각 교육부에서 파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원 시절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카르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먹고 사는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의 마피아처럼 중국의 사마페처럼 일본의 야쿠자처럼 우리 한국의 조폭처럼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제까지 단물을 뽑아 먹는 조직적으로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부셔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진빚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내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불러내서 거기에 응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 국민들이 세워서 이래까지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악한 것은 이제까지 저들이 짬짬이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식으로 카르텔로 해왔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부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R&D 결과물 같은 것들도 돈을 받고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옛날 거 벗겨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장관 한 명하고 차관을 지금 현재 개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긴축 재정을 한다. 건전 재정을 가져야 된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추경 예산을 무슨 32조를 해서 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돈으로 표를 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많은 의원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선거에 지더라도 앞으로 청년들에게 침이 되는 이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포퓰리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했던 것이 남미에 가면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리스 같은데, 그리스 총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 해주다 보니까 나라가 거덜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나라가 거덜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얘들은 괴담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월 뭡니까? 어느 그 스님이 있었죠. 진월 스님이라고 그랬나요? 무슨 터널을 떨면 도롱령이 도령령이 못 산다고 했고, 강우병 얘기를 했고, 성주 사드를 했고, 세월호가 했고, 천안함이 했고, 이제 후쿠시마 무슨 오염수라고 해가지고, 얘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저런 종북좌파는 완전히 발본색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존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멍텅구리들아, 아직도 윤석열이 누군지 모르고 있나?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국민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판을 바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 나갈 적에는 성원과 격려를 하고, 혹여라도 자유국민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쓴소리와 해초리 몽둥이를 들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 동포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다 같이 힘을 합쳐 성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합심하면서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 국민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있는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 저 괴담과 저 아주 악마 같은 조작을 하는 이런 세력들을 이 땅 위에서 발본색원에서 건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는데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 국민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저 태극 FM이 오늘 세 번째 유튜브 방송, 윤석열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